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르스 한파로 지역 경기가 침체되면서 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이 시급한 가운데 경북에서는 500여 개 기관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 관광업계도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며 자구책을 찾고 있는데 메르스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르스 한파로 평소 손님들로 북적이던 전통시장은 골목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메르스로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전통시장의 매출은 이달 초부터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대형 마트에 밀려 평소에도 힘들었는데 메르스까지 덮치면서 설상가상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시장에 사람들이 그냥 없지요. 그냥 저희들밖에 없고 하루 종일 있으면 그냥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이처럼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경주를 시작으로 도내 23개 시군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500여 개 기관과 사회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8억 원어치를 구매해 다음 달 말까지 장보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할인 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 관련된 제도도 개선을 하고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예약 취소율이 70%를 넘어선 지역 관광업계도 메르스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메르스로 취소했던 보문호반 달빛 걷기 행사를 오는 30일 열고 주한 외교사절과 외신기자 초청 답사 여행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제관광 박람회 참가와 중화권 TV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의 여행사를 대상으로 경상북도로 많이 올 수 있는 관광객 유치 설명회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다행히 경북에서는 지난 22일 이후 메르스 확진자 발생이 없고 모니터링 대상자도 계속 줄고 있지만 전국의 메르스 확진 환자는 매일 꾸준히 늘면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겹게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메르스 확산은 현재 진행형이어서 언제쯤 경기가 회복될지 여전히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상북도는 메르스 확진과 의심 환자에 대한 입원과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둔 확진자 5명과 의심 환자 30명 등 현재 35명입니다. 진료비는 환자의 주민등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서 지급합니다. 포항시 두호동 롯데마트 건축주가 대규모 점포 등록 허가를 촉구하는 광고를 하면서 동의하지도 않은 단체 이름을 사용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마트를 원하는 인근 주민들과는 달리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상인들은 생존권의 위기감을 느끼며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죽도시장 상인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경기 침체다 메르스까지 겹쳐서 갈수록 매출이 떨어지는데 두호동의 대형마트 입점이 꾸준히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이미 행정소송에서 2번이나 패소한 대형 점포가 개설되면 자영업자 만여 명이 실업자가 된다며 최근 2만 4천 장의 호소문을 시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롯데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롯데마트로 중심으로 한 사방 8km 내에 있는 자영업자 수만 명이 문을 닫게 됩니다. 또 최근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현수막 10개를 설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상인들이 분노하는 것은 지난 22일 밤 설치한 현수막이 다음날 아침 이와 같이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것입니다. 일부러 2층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훼손하기 어려운데도 찢어진 것입니다. 포항 중앙상가 상인들도 대형마트 건축주의 새머리식 공세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동의하지 않은 단체의 이름까지 광고에 사용하자 행정기관의 판단이 흐려질까 걱정입니다. 요즘 와서는 명의를 도용하여서 각 언론에다가 퍼뜨리고 그래 한 처사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광고에 거론된 일부 단체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긴급 이사회를 여는가 하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저희들은 그쪽하고 뭐 어떤 접촉을 한 적도 없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동의한다라고 의사를 표현한 적도 없고
사정이 이른데도 건축주는 동의를 받았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대규모 점포추진위원회와 상인들은 지금껏 11차례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5년 되는 날입니다. 전쟁 당시 포항의 한 파출소장이 부역자로 몰린 주민들의 목숨을 구한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시 북구 죽장파출소. 마을 주민과 경찰 20여 명이 모여 한국전쟁 당시 죽장면 파출소장을 역임한 고 김동원 소장 추념식을 열었습니다. 김 소장은 전시에 빨치산에 부역한 혐의로 처형당할 뻔한 마을 주민 200여 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 다 죽여라, 총살시켜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 살렸어요. 그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존경스럽고.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마을 주민들은 김 소장의 선행을 기리는 추모비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김 소장은 전쟁을 앞두고 극심한 좌우 대립 와중에 빨치산에게 식료품을 빼앗기고도 도리어 부역자로 몰린 주민들을 구명하는 데 적극 나섰습니다. 각 이장이 누구지 뭐 털렸다 하면 그 사람들이 보도연맹 가입이 됐다고. 이북의 동조 세력은 죽여라 해가 다 죽었다고. 그런데 김동원 그 지서장께서는 그때 경찰이 마을에 전해오던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벌인 끝에 김 소장 추모비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현충시설로 지정받았습니다. 선배 경찰관인 김동원 소장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면민들을 살리셨고 거기에 상당한 진정한 호국 위민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매년 추념식을 열어 김 소장의 뜻을 기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6.25 전쟁 참전 유공자 165명이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직접 나서 6.25 전쟁 참전자들의 자료를 찾아 유공자로 선정해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올해 대구 경북에는 참전 유공자 146명과 무공수훈자 유족 19명이 새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참전 유공자는 참전 명예수당 월 18만 원과 의료비 감면 60%, 주택 우선 지원 등의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됩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미래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신성장 산업 창출과 강소기업 육성, 산업단지의 유망 중소기업 유치, 그리고 친환경 도시 만들기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상생협력 강화 MOU는 지난 12일 권호준 회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포항시청을 방문한 뒤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양 기관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명재 의원은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에 세액 감면을 연장해주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관세 감면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복귀를 결정한 기업 중 매출 300억 원 미만의 소기업이 80% 이상이라며 세액 감면을 연장하면 국내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치른 수능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나 영어는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지는 등 상위권 변별력이 약한 물수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알아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능 국영수 과목에서 만점자가 4%를 넘어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진 과목은 수학 B형 하나였습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국어 B형과 영어 두 개 과목에서 만점자가 4%를 넘었습니다. 영어는 실수를 하나라도 하면은 등급이 떨어지니까 조금 실수를 줄이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고난도 문제도 같이 풀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영수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탐구 영역 비중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국어와 사회탐구,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탐구 영역의 변별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 과목에 대한 중점적인 어떤 공부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학기가 지난 뒤 재수를 준비하는 반수생과 선택 과목 변경 등 여러 변수도 감안해야 합니다. 반수생이라든지 대학 재학생이 영시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 합격자가 수능에 미영시하는 경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수험생들은 문항별로 또 영역별로 자신의 강약점을 빨리 점검해서 이를 보완하는 계기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근 정시에서는 재수생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재학생들은 전략적으로 수시를 노릴 필요도 있습니다.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학생부의 영향력은 더 커지기 때문에 고3 재학생들은 고7을 기말고사에서 과목별 등급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하는 2015년 전국 대학 총장 세미나가 오늘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려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전국 127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는 시대 변화와 대학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과 김진영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장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과 대학 발전 비전을 주제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주경찰서는 경주의 한 골프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골프장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최혜술 경주 지부장 등 노조안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노사 갈등을 벌이던 골프장의 진입로를 막는 등 7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하고 최근 2달간 집회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노사 문제에 대해 경찰이 무리하게 사측 편을 들고 있고 시위 현장에서 노조원들이 도리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오늘 경주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경찰이 부당하게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경북 동해안 지역 금융기관의 여수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신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고금리를 제공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유입돼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여신은 은행의 가계담보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기업 대출은 중소기업 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일부 대기업에 대한 일시 대출 확대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현재 곳곳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내일은 종일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권 안에 들어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 내리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곳에 따라 시간당 20mm가량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이번 장맛비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옅은 안개 소식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7도, 영덕, 포항, 경주 1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2도, 영덕 24도, 포항 23도, 경주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종일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독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 해상 종일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한 차례 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포항지부는 오늘 장애인 학교인 포항 명도학교에 이동식 수영장을 기증하는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안전협회는 지역사회 기여 차원에서 장애인 학생들의 수중 치료를 위해 1,000여만 원을 들여 길이 5.4m, 폭 2.7m의 이동식 수영장을 마련해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크아웃이 결정된 포스코 플랜텍의 조청명 신임 사장이 포항과 인천, 울산의 주요 사업장을 다니며 경영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조 사장은 최근 포스코 그룹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는 가치 경영실을 이끌어왔으며 업무 경험을 살려 워크아웃에 들어간 포스코 플랜텍 회생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 3일 포스코플랜텍의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